안녕하세요. CRO TV 양한나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제가 요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CRO 쪽은 상상도 못했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이런 제약, 화학, 생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저랑 어울리는 이런 고급진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CRO가 막 재밌다 이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재미있고 이 통통 튀게 CRO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DTN CRO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인데요.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영어로 CRO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O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실 텐데요. 김윤정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밝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처음 오시는 자리인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걱정 마시죠. 네. 제가 또 지난 시리얼 TV 다 봤어요. 복습, 예습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단회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 맞지? 네, 정말 예습을 잘 해오셨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지난해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네. 개발하려는 약물을 실험 동물에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일반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중장기간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동물 실험을 시행해서 반복 독성을 평가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반복 투여한 후에 나타나는 독성 증상을 확인한 다음에 임상시험 전에 약물의 전반적인 독성 정보를 얻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슬라이드 1번 박스를 참고하면 약물의 개발 목적에 맞도록 투여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계획 승인 및 신약 허가에서 임상시험 기간 3개월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설치류를 이용한 시험과 3개월 이상의 비설치류를 이용한 반복 독성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임상 시험을 진행하려면 더 오랫동안 동물 반복 독성 시험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약물이 다량 체내에 축적되거나 비가역적 독성이 발현되거나 네. 또는 투여 기간의 장기화에 의해서 현저히 독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약물은 설치류는 6개월, 비설치류는 9개월 만성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임상 시험 기간과 약물의 특성을 확인해서 반복 투여 시간의 기간을 정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과 개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수행하기 전 목적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센터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슬라이드 2를 보시면 반복 시험의 투여 용량은 단회 시험의 독성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정해지는데요. 네. 최대 내성 용량 및 무 독성량을 포함해서 용량 가능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3단계 투여 용량을 설정합니다. 모르겠어요.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독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용량 그리고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 네. 이거를 단회 시험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네. 3개의 투여 용량을 설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단회 시험만으로는 이 용량을 설정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 시험 전에 용량 결정 시험을 별도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량 결정 시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반복 독성 시험의 용량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3주 반복 시험은 4주, 4주 반복 시험은 2주 용량 결정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럼 반복 시험의 투여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비 시험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비 시험을 통해서 반복 독성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 독성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 독성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투여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 독성량은
최대 무독성량, 즉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을 찾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예정된 용량과 비교해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백 배까지 최대한 안전하다라는 안전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력이 클수록 안전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여 용량을 설정하는 것 또한 안전력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투여 용량이 정해지면 반복 시험도 단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보통 2종 이상의 동물을 사용해서 시험을 하는데요. 설치류는 각 투여 용량별로 암수 각각 10마리, 비설치류는 암수 각각 3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용합니다. 10마리, 음, 1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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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0마리, 네. 그 다음에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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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마리. 네. 그러면 69마리. 좀 계산이 어렵죠? 보통 설치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여 용량이 3단계. 네. 그래서 대조군을 포함해서 3단계면 4개의 군이 되거든요. 아, 4개의 군, 대조군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40마리. 네. 그러면 그리고 80마리. 네. 그리고 정확합니다. 네. 3, 4, 12. 네. 그 다음 12. 그럼 20. 24. 네, 맞습니다. 또 중간에 네. 저희가 부검하거나 회복성 여부를 또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회복군을 추가해서 또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회복군을 추가할 때는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보통 5마리씩 추가가 되고요. 이거는 그 회복 기간 동안 독성 변화가 가역성인지 아니면 지연 독성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그러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시험에서 동물수가 안 그래도 많이 필요한데 회복 독성까지 확인하려면 더 많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100마리 이상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실험당. 네,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시험 방법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고시에 많이 따라서 시험을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고시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OECD에 나오는 시험법 이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시험법을 말씀드리면 임상 적용 예정 경로로 동일한 경로로 대체로 이제 매일 시험 물질을 반복적으로 투여합니다. 임상에서 투여 방법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 투여 후에는 투여 기간 동안 매일 일반 증상을 관찰하고 사망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일반 증상 관찰이 혹시 막 배설, 안구, 체크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 1회 실험동물의 체중을 측정해서 체중이 빠졌는지 또 증가했는지 이런 여부도 관찰을 하고요. 사료를 잘 먹었는지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부검 전에는 뇨검사 또 안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이상 변화가 나타났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일반 증상도 체크를 하지만 검사도 이렇게 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투여가 종료되면 부검을 하는데요. 부검 전에 혈액을 채취해서 적혈구,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 대사 효소,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네, 또 이런 검사만이 아니라 부검 시에는 뇌, 간, 폐 이런 주요 장기들을 적출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병리학적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장기의 유관 검사, 조직 검사, 무게 검사까지. 네. 그래서 투여한 약물이 체내 어떤 장기에 어떤 독성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외에 심전도, 또 있어요? 성감, 신기능 이런 검사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하려는 약물이 얼마만큼의 용량에서 어떤 독성이 나타났는지, 그다음에 표적 장기는 어떤 건지, 결론적으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이나 이런 용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검사 방법들이 중요하고요. 이 무독성량을 토대로 다음 단계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다양한 증상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의 요점을 이 모범생인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임상시험 이전 단계로 독성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다. 네, 정확합니다. 딩동댕. 네. 둘째, 독성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가 시행된다는 것. 네. 셋째, 무독성량을 구하는 것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오늘 비임상시험 대출자료 중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독성 시험을 마무리하고요. 네.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더 어려워질 것 알아보겠습니다. 같아요. 어렵지만 또 네. 재미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제가 예습을 꼭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CR